총선 압승 크게 외.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이 2020년 새해를 맞아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신년 특집 대담입니다. 오늘은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이시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함께 새해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뭐 요즘 한참 더 바쁠 테고요. 그렇죠. 또 내일 본회의 준비하시느라고 오늘 더 바쁠 텐데요. 예, 일이 좀 많기는 많네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그리고 제1야당의 원내 수장으로서의 새해 각오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0년 경제 한 년이 밝았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자주 일어나는 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쥐띠 해를 맞아서 쥐가 상징하듯이 흰 쥐가 상징하듯이 풍요와 번영이 우리들 시청자 여러분 곁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힘들고 고달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다 녹여내서 올해는 새롭게 희망을 일궈 나가는 멋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늘 함께의 희망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내대표로 당선돼 가지고 지금 맡아서 일하신 지가 날짜로 내일이면 한 달 되는가요? 예, 네.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네. 네. 시기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집권 여당과 지금 치열하게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맡아가지고 예. 중책을 맡았다고 해야 될지 힘든 일을 맡았다고 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뭐 둘 다 합니다. 지금 뭐 네. 둘 다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지금 맡았던 그 바로 다음 날 예산안 날치기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자마자 이제 날치기 폭거가 지금 일어났었고, 그리고 또 작년 말에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두 가지 악법이 모두가 다 이렇게 줄줄이 짬짬이 처리가 돼가지고 대단히 힘든 연말을 맞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심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국감 NGO 모니터단의 2019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그리고 당에서 선정한 201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거둔 의정활동 성과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네.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다 보니까 국가 예산, 나라 예산과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국가 채무가 대단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의 위기 문제, 그리고 세금 부담이 계속 국민들한테 지금 가중되는 문제,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은 경제는 침체된 이런 상황들, 대한민국 경제를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기획재정위원회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1년 내내 기획재정부 정부 당국과 밀고 당기기 입씨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일 열심히 한다고는 나름대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의정상 18번 지금 받았고요. 아하. 그리고 NGO 모니터단이라고, 그리고 저희 국내 시민단체 중에서 그러니까 이번 기가 아니라 16대 때부터 해가 쭉 그동안 아니요, 20대 4년 만에서 4년 만에서 일을 받았다? 잘했다고 해서 18번 상을 받았고, 상 어디다 두셨습니까? 상장 같은 거. 예, 회 같은 거.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중에 활동 중에 가장 핵심이 국정감사거든요. 그 국정감사 제가 5선이니까 20번 중에서 13번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아무튼 열심히 하는 것이 저를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지만은 크게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 특집 대담에 나오신 분들한테 되게 이제 국회의 의장단 또는 당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 관련된 특히 20대 국회 후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재철 원내대표한테는 20대 국회를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0대 지금 전반기 때는 국회 부의장을 맡았었죠. 예, 부의장 그랬습니다. 맡았고 예. 지금 후반기 막바지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예, 맡았는데 그렇습니다. 두 개를 좀 비교해가면서 20대 국회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시죠.
20대 국회가 최악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이건 또다시 아주 격돌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국회 선진화법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게 이제 국회법입니다. 그런데 선진화시킨다라는 뭐 예쁜 이름 붙여가지고 네.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개정된 했지만, 국회법이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말에 보여줬던 모습은 여야의 심각한 대치, 그래서 또다시 동물국회, 뭐 마비국회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이번에 특히나 선거법 같은 경우는 게임의 룰입니다.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게임의 룰인데 그 룰을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서 처리했습니다. 게임의 룰을 합의해서 처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에 지금 작년 말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대단히 저희들이 아쉬웠고요. 또한 국민의 내신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인데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고 저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는 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 작년 예산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빠져라. 심손정박,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해서 민주당 플러스 심손정박 1+4 이쪽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짬짬이해서 자유한국당은 제껴버리고 하겠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겁니까? 그쪽에서 아예 불참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아예 배제한 겁니다. 배제한 거다. 예. 그래서 국회에는 예산을 다뤄라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처리를 하는 게 올바른 수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유한국당을 제끼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른바 심손정박 1+4를 동원을 해서 거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긁어모으니까 과반수가 되니까 좋다 그걸로 밀어붙이자라고 해서 예산을 날치기 처리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네, 또 패스트트랙을 두고 발생한 여야 충돌 사건로 정말 그 여야 의원들이 정말 무더기로 기소가 됐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2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여가 야가 이렇게 맞붙었는데 자유한국당은 24명 그리고 민주당은 불과 5명. 그리고 적용된 혐의도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무겁고 민주당은 굉장히 가볍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 이걸 보더라도 아하 권력의 힘이 어디로 작동이 됐고 이 저울의 추가 어디로 기울었는지 시청자들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들을 따지면 서로 잘났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최종적인 결과로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은 24명 걸리고 그리고 또 그것도 국회의원 뺐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한 혐의를 뒤집어 씌워놓고 민주당은 불과 5명 그것도 매우 가벼운 혐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형평을 맞췄겠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국민들이 이 숫자 하나만 보더라도 금세 아는 겁니다. 이거는. 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이제 검찰이 담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집권 여당은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네.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는 검찰의 지금 불공정성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최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되고 나서 불과 지금 얼마 안 되지가 않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사람보다는 조직에 더 충실하겠다. 그래서 검찰이 해야 될 바를 올바로 하겠다라고 하니까는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웬일이지? 라고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이 과연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지금 저희들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정농단 3대 비리, 3대 게이트라고 얘기를 해서 하대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하명수사, 그다음에 대는 대출비리, 감찰무마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하대감이라고 지금 하대감.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국정농단 비리 이 게이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윤석열 검찰이 올바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웬일이지 하면서 지금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패스트트랙에 관한 처리도 좀 신뢰감을 가지고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지금 24명 대 5명 그리고 혐의가 무겁고 가볍고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이 편파적이고 보복적이다. 그리고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저희들은 아주 불만이 가득합니다. 네, 내일 열릴 국회 본회의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계속 몇 건 여러 군데 인터뷰도 하고 또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계속 민주당에서는 나머지 패스트트랙 관련된 부분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철회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1단계로 저는 지금 뭐 민생법안 아무 조건 없이 내일 처리를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민주당이 또 옹졸하게 민생법안 다 처리하고 맨 끝에다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이미 필리버스터도 건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2개, 유치원법 3개 해서 5개 법안을 맨 꽁지에다가 붙여놓고 이걸 지금 또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옹졸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민생법안 우리들이 필리버스터 하지 않기로 다 풀었으니까 그것만 그냥 깨끗하게 털고 그리고 다시 또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민생법안 처리 맨 꽁지에다가 붙여가지고 그걸 얘기한다는 게 참 옹졸합니다. 오늘 저녁하고 내일 오전에 또 나머지 협상 물론 시간이 남아있긴 그럼요. 하네요. 그런 네. 대화처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올해 최대 정치 이슈인 총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 총력에 지금 돌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는 또 무엇이고 또 한국당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번 총선은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지켜질 것이냐. 흔히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야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불안감. 이것을 이제 표현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될 것이냐. 건국 이후에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쌓아온 이 눈부신 성과들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시중에서 얘기를 할 때 야,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쉽게 나오는 얘기. 바로 그것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과연 그 불안감들을 이번 선거로 인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 좌편향 독주 체제를 저희들이 지금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냐, 있을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바로 이 점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명운에 대단히 커다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이 이 과반수를 넘고 제1당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주를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명감과 또 총선 승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상대적인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쟁이고 또 유권자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예. 그런데 현재의 국민들의 자유한국당을 보는 견해라든가 지지 이런 지형은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지금 뭐 질타를 받고 있다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떨어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 자유한국당 쪽으로 이동하지 않은 그래서 중간층에 머물러 있는 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우리들이 충분히 그 표들을 국민들로부터 지금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좀 더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보수파들이 지금 쪼개져 있고 분열돼 있는데 이 분열도 다시 한번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통합하면서 쇄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은 아마 국민들의 표가 저희 자유한국당으로 올 거라고 확신하고 쇄신 있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쇄신은 여러 가지 뭐 조직이라든가 당의 뭐 정책 노선도 있겠지만은 국민들한테 가시적인 거는 인물이죠. 인물 통해 쓴 것인데 그렇습니다. 불출마라든가 영입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효과를 볼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불출마한 의원님들의 대부분이 영남 지역 의원님들입니다. 영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강세 지역인데 그 강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일단 불출마를 선택하시고 했다는 얘기는 후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길을 터줘야 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변해야 된다. 변하려면은 우리부터 먼저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들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네.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출마 선언이 대단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금 인재 영입 오늘 이제 저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아니죠 2018년이죠. 네, 2018년도죠. 2018년 의회 연설, 국정연설 그때 같이 현장에 있었던 그 목발을 들고 북한 탈북자, 네. 북한 탈북을 하셨던 지성호 씨. 씨. 그리고 이제 또 체육계의 미투를 폭로했던 분 해서 그 두 분을 네. 김은희 씨에서 두 분 오늘 이제 영입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금 영입이 계속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착착 선보일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인재 영입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인재 영입 기준은 참신하고 네. 두 번째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성호 씨 같은 분 경우야말로 그야말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을 빠져나오고 그것도 목발을 짚은 채로 빠져나와 가지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런 북한의 잘못된 행태들을 웅변했던 그런 아주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목발 들고 화답했던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온 국민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런 네. 걸 할지 그리고 미투 현장에서 여성으로서 그것에 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직접 고발에 나섰던 이런 용기 있는 분들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이 바로 국민들에게 저는 줄 수 있는 참신성과 감동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인준안 표결 처리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인준안 표결 처리는 이 회의가 끝나고 이제 저희 인사청문 위원들 의견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 위원들과 또 의총도 거치겠네요. 그러니까. 예, 의견들을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흘러나온 얘기로 보면은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국회의장을 했던 분이 어떻게 국무총리로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고 그 삼권 분립 국회에서 최고의 수장이 바로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을 불과 2년 전에 했던 분입니다. 그 2년 전에 했던 분이 대통령이 부른다고. 당시에 부의장하셨군요. 예, 그럼요. 네. 그때 제가 부의장했죠. 아, 그렇군요. 2년 전에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 대통령이 부른다고 쪼르르니 총리로 간다? 이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회는 행정부의 하수인이다. 삼권 분립 그건 얘기다. 꺼내지도 마라. 대통령은 나는 최고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밑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매우 왜곡된 의식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삼권 분립 자체를 흔드는 행동이다. 국회의장을 지냈던 분으로서 그것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런 제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쪽 다 그런 짬짬이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겠다는 것.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아까 통합 관련 얘기가 보도가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요. 당장 그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통합 대상으로 사람들이 간주하는 게 이번에 새로운 보수당으로 출범한 세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간혹 일부 보도에서는 다른 사람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심 원내대표께서는 새로운 보수당의 창당 또 내건 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새로운 보수당의 창당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보수당의 유이동 원내대표께서 또 이제 인사도 오고 그래서 서로 반갑게 만나긴 했었는데 이번 선거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가 반드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 네. 그것이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수 통합은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저희 당이나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새로운 보수당이나 다 똑같이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지 기싸움, 누가 더 명분을 조금 더 선점을 하고 그리고 이 지분을 어떻게 좀 더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차이에서 서로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 실제 본질에 있어서는 너와 내가 힘을 합쳐서 문재인 좌파 독재를 반드시 이번에는 막아내야 된다란다. 이런 점에서는 전부 다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에서조차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건 보수 세력도 아니죠.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는 세력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점을 믿고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향후 원내 운영 방안과 또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네.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바라는 게 재선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제 다음번에 제가- 되면은 육선하시는 거네요. 이제. 예, 예. 네. 그래서 뭐 당선이 되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저도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마무리 잘 되고 그리고 새로운 국회 올해부터는 그래도 국회가 국민들한테 근심을 덜 주는 그래서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 걱정해 주는 이런 제대로 된 국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신년 특집 대담으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